정희야, 철수가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정희를 부릅니다. 평소와 다른 진중한 목소리입니다. 왜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더니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정희가 묻자 철수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봉투 겉면에 이혼합의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정희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철수 씨, 이게 무슨... 정희야, 미안해. 영자를 다시 만났어. 철수의 고백에 정희는 말문이 막힙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듣고 보니 충격이 큽니다. 남은 인생은 그 여자와 살고 싶어.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철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희는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옵니다. 쿡쿡, 처음엔 작은 웃음이 나오더니 점점 커집니다. 철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봅니다. 뭐가 그렇게 웃겨?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정희는 웃음을 그치고 이혼합의서를 펼쳐봅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이 적혀 있지만 자세히 읽을 마음이 없습니다. 얼른 찍어요. 저도 오히려 속이 후련하거든요. 정희가 차갑게 말하자 철수가 더욱 당황합니다. 뭐라고? 화도 안 나? 화요? 이제라도 자유 얻으니 오히려 고마운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 노후한 아파트 단지의 이른 아침입니다. 26층 중 12번째 층에 자리한 작은 세방 아파트에서 이정희가 눈을 뜹니다.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새벽 5시 반. 35년간 변하지 않은 기상 시간입니다. 정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합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 박철수를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최대한 줄입니다. 부엌에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솥 버튼을 누르는 소리도 습관적으로 작게 냅니다. 오늘은 뭘 해드릴까? 정희는 냉장고 문을 열며 혼잣말을 합니다. 시래기 나물, 멸치볶음, 김치찌개 재료들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이 반복해온 일상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땐 도시락까지 싸느라 더 바빴는데 이제는 남편 혼자 챙기면 되니 한결 여유롭습니다. 그래도 철수 씨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나 끓여드릴까요? 정희의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멸치 우린물에 된장을 풀고 호박과 양파를 썰어 넣습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웁니다. 라디오를 작은 소리로 틀어놓으니 이른 아침 음악 프로그램이 흘러나옵니다. 다음 곡은 조용필 선생님의 돌아와요. 부산항해입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부엌 전체를 감쌉니다. 정희는 무심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밑반찬들을 그릇에 담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느낌. 마치 큰 구멍이 가슴 한복판에 뚫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겠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정희는 찬장 앞에 서서 깊은 한숨을 쉽니다. 첫째 아들 민수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둘째 딸 영미는 캐나다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제 정말 남편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시간인데 막상 맞이하니 마음이 허합니다. 거실에서 철수가 기침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곧 일어날 시간입니다. 정희는 서둘러 상을 차립니다. 된장찌개, 시래기나물, 멸치볶음, 김치까지. 언제나 똑같은 메뉴지만 철수는 별다른 말 없이 받아먹습니다. 아침 됐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철수가 몸을 일으킵니다. 은퇴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찍 일어나는 습관은 남아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서둘러 회사 갈 준비를 하지 않을 뿐입니다. 철수의 대답은 항상 짧습니다. 식탁에 앉아 묵묵히 밥을 먹습니다. 정희도 마주 앉아 함께 식사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별다른 대화가 없습니다. 가끔 날씨 이야기나 아이들 안부 정도가 전부입니다. 민수한테서 연락 왔나? 아직 안 왔어요. 바쁜가 봐요. 영미는? 지난주에 사진 보냈어요.
손자가 많이 컸더라고요. 짧은 대화가 끝나면 다시 침묵입니다. 라디오에서만 목소리가 흘러나올 뿐입니다. 철수는 밥을 다 먹고 나서 거실로 가서 신문을 펼칩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집안 청소를 합니다. 오전 내내 이런 일상이 반복됩니다. 점심을 차려드리고 오후에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또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하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철수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보냅니다. 가끔 동네 친구들과 만나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입니다. 밤이 되어 두 사람이 침대에 누워도 특별한 대화는 없습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과연 행복일까? 아이들 키우느라 바쁠 때는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그리워했는데 막상 맞이하니 뭔가 허전합니다. 내일은 뭘 해드릴까요? 정희는 내일 아침 메뉴를 생각하며 눈을 감습니다. 아마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을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평온하지만 어딘가 공허한 일상이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수요일 오후 철수가 갑자기 옷장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다가 침실에서 나는 소음에 고개를 돌립니다. 뭘 찾으세요? 양복 어디 있나? 철수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섞여 있습니다. 정희는 신기한 듯 바라보며 옷장 깊숙한 곳에서 검정 양복을 꺼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만 입던 그 양복입니다. 왜 갑자기 양복을? 동창 모임 있어. 오랜만에 나가보려고. 철수는 양복을 받아들고 거울 앞에 대어봅니다. 몇 년 전보다 조금 여유로워진 허리둘레 때문에 단추를 채우기가 약간 버겁지만 그럭저럭 입을 만합니다. 정희는 다리미를 꺼내 양복 주름을 펴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언제 이렇게 동창 모임에 관심을 보였나? 철수는 평소 친구들과의 모임도 귀찮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회식을 빠지려고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그런 철수가 직접 동창 모임에 가겠다고 하니 의외였습니다. 몇 시에 끝나요? 늦을 거야. 저녁 먹고 오니까 차려놓지 마. 철수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말합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어딘지 낯설어 보입니다. 머리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빗어넘겼습니다. 정희는 묘한 기분을 느끼지만 별말 없이 철수를 배웅합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철수가 나간 후 정희는 혼자 남은 집에서 평소보다 조용한 저녁을 보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철수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현관문 소리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깰 것입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철수가 돌아옵니다. 정희는 현관문 여는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발소리가 평소와 다릅니다. 약간 비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술을 꽤 마신 모양입니다. 철수는 화장실에서 양치질을 하고 침실로 들어옵니다. 정희는 잠든 척하고 있지만 철수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옷을 벗어 의자에 걸어놓는 소리, 침대 매트리스가 가라앉는 느낌. 그런데 철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옵니다. 영자. 여전히 그 미소 그대로더군.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영자.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수십 년 전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철수가 결혼 전 사귀었던 첫사랑의 이름입니다. 윤영자. 철수보다 1살 어린 동창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철수는 영자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똑똑한지, 어떤 옷을 입으면 어울리는지, 무슨 음악을 좋아하는지. 정희와 사귀기 시작한 후에도 가끔 영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정희는 묘한 질투심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영자 이야기가 사라졌습니다. 정희도 점차 그 이름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느라 바쁜 일상 속에서 첫사랑 따위는 까마득한 옛날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그것도 이런 감정이 섞인 목소리로. 영자가.
동창 모임에 나왔나 보군요.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갑자기 양복을 꺼내 입고 나간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분명 미리 영자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철수의 숨소리가 점점 깊어집니다. 술기운에 금세 잠든 모양입니다. 하지만 정희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영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예쁠까?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정희는 베개를 뒤척이며 잠들려고 노력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습니다. 하지만 정희 눈에는 뭔가 달라 보입니다. 표정이 조금 더 밝아 보이고 식사하는 속도도 평소보다 빠릅니다. 어제 모임 어땠어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응,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니 좋더라. 누가 나왔어요?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애들. 김기철, 박용수, 윤영자. 뭐 그런 애들. 윤영자. 철수는 그 이름을 자연스럽게 말하지만 정희에게는 특별하게 들립니다. 다른 친구들 이름과 섞어서 말했지만 분명 다른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윤영자 씨는 어떻게 지내시던가요? 정희의 질문에 철수가 잠깐 멈칫합니다. 글쎄, 남편 잃고 혼자 산다더라. 자식들은 다 키워놨고. 아, 그러셨군요.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합니다. 철수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철수에게 미묘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지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씁니다. 핸드폰을 자주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정희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불안감이 커져갑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죠. 정희는 스스로를 달래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입니다. 뭔가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직감이 듭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아침, 정희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어제 밤늦게 또 어디선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직 잠들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런 일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정희가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 철수가 일어납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지만 세수를 하고 식탁에 앉습니다. 그런데 오늘 철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단단한 표정입니다. 정희야. 철수가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정희를 부릅니다. 평소와 다른 진중한 목소리입니다. 왜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지난 며칠간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순간 같습니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더니 봉투 하나를 들고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정희가 묻자 철수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봉투 겉면에 이혼합의서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정희는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철수 씨, 이게 무슨... 정희야, 미안해. 영자를 다시 만났어. 철수의 고백에 정희는 말문이 막힙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듣고 보니 충격이 큽니다. 남은 인생은 그 여자와 살고 싶어.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자. 철수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희는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옵니다. 쿡쿡, 처음엔 작은 웃음이 나오더니 점점 커집니다. 철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봅니다. 뭐가 그렇게 웃겨?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정희는 웃음을 그치고 이혼합의서를 펼쳐봅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이 적혀 있지만 자세히 읽을 마음이 없습니다. 얼른 찍어요. 저도 오히려 속이 후련하거든요. 정희가 차갑게 말하자 철수가 더욱 당황합니다. 뭐라고? 화도 안 나? 화요? 이제라도 자유 얻으니 오히려 고마운걸요. 정희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이혼합의서에 찍습니다.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철수는 그런 정희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봅니다.
정희야, 너 정말 괜찮아? 괜찮기는요. 35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하느라 내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내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담담합니다. 오히려 철수가 더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고 그랬어요. 집은 당신이 가지세요. 저는 나갈 거니까. 어디로?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죠. 정희는 이혼합의서를 정리해서 철수에게 건넵니다. 철수도 마지못해 도장을 찍습니다. 그렇게 35년 결혼 생활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납니다. 언제까지 나가면 돼? 한 달 정도? 알겠어요.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철수는 서류를 들고 서재로 들어갑니다. 집안에 이상한 정적이 흐릅니다. 그날 오후 철수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아마 영자에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정희는 홀로 남은 집에서 창문 너머로 철수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택시가 사라지고 나서야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내가 웃은 건 진짜 기뻐서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너무 허무해서였어요. 정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35년.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철수와 함께 보낸 모든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갑니다. 신혼 때의 달콤했던 순간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 견뎌낸 기억들. 그런데 결국 첫사랑한테 돌아가는군요. 정희는 코를 풀며 씁쓸하게 웃습니다. 자신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도구였을까요? 집안일을 하는 가정부였을까요? 저녁 때가 되어도 철수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희는 혼자 간단히 식사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넓은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니 더욱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관리소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소식을 전해줍니다. 정희 씨, 철수 씨가 집 나갔다면서요? 첫사랑 만나서? 누가 그러던가요? 어머, 벌써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얘기인데. 철수 영감이 첫사랑 찾아서 집 나갔다더라고요. 정희는 별다른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입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은행에 일 보러 갈 때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어머, 정희 씨 괜찮아요? 남편이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나이가 몇인데. 사람들의 동정과 궁금증이 섞인 시선이 정희를 따라다닙니다. 정희는 의연한 척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혼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소문까지 나고 정말 끝이구나.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바라봅니다. 화면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하얗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60살에 혼자가 된 자신의 처지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철수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일상이 무너져버린 지금, 정희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부산에 사는 아들 민수에게서 온 전화입니다. 엄마, 아버지랑 이혼하셨다면서요? 소문이 벌써 아들에게까지 전해진 모양입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습니다. 응, 그렇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아버지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어. 전화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어쩌면 좋아요, 정말.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살 거야. 걱정 마. 정희는 강하게 말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혼 소식이 동네에 완전히 퍼진 건 일주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정희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기 철수 영감 부인이야. 첫사랑한테 차여서 혼자 남았다면서. 에이, 나이가 몇인데 첫사랑이 뭐야. 정말 철없는 영감이지. 그래도 부인이 불쌍하긴 해.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정희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애써 태어난 척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걸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구나.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깊게 쉽니다. 불쌍한 여자. 버림받은 여자.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귀에 맴돕니다. 내가 정말 불쌍한 사람일까요?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60살의 여자.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카락도 성그러졌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품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생기를 잃은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며칠 후 아파트 앞에서 옆집 김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정희보다 2살 어린 동갑내기로 그동안 자주 이야기를 나누던 사이입니다. 정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죠, 뭐. 남편 소식은 들어봤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수는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나간 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철수 씨가 영자 씨랑 신촌 쪽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다던데. 김 아주머니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아픕니다. 영자 씨가 꽤 사치스럽다던데. 비싼 옷도 사고 좋은 음식점만 다니고 그런다더라. 누가 그러던가요? 철수 씨 친구 박용수 씨 부인이 그러더라고. 길에서 마주쳤는데 철수 씨가 영자 씨한테 완전히 휘둘리고 있다면서. 정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지만 김 아주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영자 씨가 철수 씨더러 은퇴금으로 새 차도 사자고 하고 해외여행도 가자고 하고 그런다더라. 철수 씨가 돈 쓰는 것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상상이 떠오릅니다. 철수가 영자와 함께 웃으며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함께 쇼핑하는 모습, 새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모습. 35년 동안 나한테는 한 번도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면서. 정희는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결혼 후 철수는 늘 절약을 강조했습니다. 외식은 특별한 날에만, 옷은 꼭 필요할 때만, 여행은 사치라며 거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철수가 영자를 위해서는 돈을 펑펑 쓴다니. 내가 뭐였을까? 정말 뭐였을까? 정희는 자신의 존재 의미를 되묻습니다. 35년간 아내 노릇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철수에게는 그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네 미용실 원장 이모에게서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정희 씨, 큰일 났어요. 철수 씨가 영자 씨 명의로 집까지 담보대출을 받았다더라고요. 뭐라고요? 정희는 파마를 하다 말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용수 씨 부인이 그러는데 철수 씨가 영자 씨 요구에 못 이겨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줬다는 거예요. 영자 씨가 사업을 한다며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했다나 뭐라나. 정희는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 집은 정희도 반주인인 집입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포기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35년간 살았던 집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철수 씨 적금까지 모두 해지했다더라고요. 완전히 홀린 것 같아요. 미용실을 나온 정희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걸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철수 씨, 전화 좀 받아요. 정희는 핸드폰에 대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홀로 식탁에 앉아 라면 하나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식욕이 없어서 몇 젓가락 먹다 말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켜져 있고 가족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만 이렇게 혼자구나. 정희는 눈물을 훔치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불륜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채널을 돌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딸 영미에게서 온 국제 전화였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아빠랑 이혼하셨다면서요? 응, 그렇다. 엄마, 괜찮으세요? 혼자서 힘들지 않으세요? 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괜찮아.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정말 괜찮으세요? 아빠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엄마는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또 울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만 실제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요? 정희는 혼자 중얼거리며 자책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아내로서 부족했던 건 아닐까? 철수의 마음을 잡아두지 못한 자신의 잘못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35년 결혼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사랑보다는 익숙함으로 버텨온 시간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정희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정희는 여전히 빈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약속했던 한 달 후에도 집을 비워달라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영자와의 새로운 생활에 정신이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정희가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정희는 급하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니 철수가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고 손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정희가 달려가자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고 며칠간 제대로 씻지 못한 듯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희야. 왜 이래요?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요? 영자가 사라졌어. 철수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가 사라졌다고요? 응. 어젯밤에 갑자기 짐 다 싸들고 나가더니 연락이 안 돼. 철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순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동정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구급대원이 철수의 상태를 확인한 후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극도의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증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나서 정희와 철수만 남았습니다. 집에 올라와요. 정희가 말하자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철수의 뒷모습이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한 달 전 당당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집에 들어온 철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희는 물 한 컵을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에요? 영자가 어제 갑자기 짐을 쌌어. 해외로 나간다면서. 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외요? 캐나다에 사는 조카가 있다더라고. 거기 가서 살겠다면서. 갑자기 그러는 거야. 정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돈은요? 집 담보로 빌린 돈은? 철수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것도 다 가져갔어. 사업자금이라며 맡겨뒀던 건데. 얼마나요? 2억. 정희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억. 그들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 정희는 중얼거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철수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정희야,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철수는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말없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자. 지금은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자신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요. 신고? 사기죄로요.
증거가 있으면 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 다 내가 자발적으로 준 거라서.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정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정심은 있지만 철수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정희는 담요 하나를 덮어주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복잡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철수가 정희를 깨웠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철수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정희는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 당신은 제 청춘을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갔어요. 재산까지 다 날리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하자고요? 정희야, 안 돼요. 저에게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죠. 며칠 후 철수는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갈 곳이 마땅하지 않아 친구 집에 얹혀 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시작해야겠어요. 정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60살 늦은 나이지만 아직 늙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동네를 산책하던 중 작은 상가 건물 앞에 임대 현수막이 걸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20평 정도 되는 1층 점포였습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고 임대료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해볼까? 정희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요리해온 실력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정희가 만든 반찬을 먹어보고는 항상 맛있다고 칭찬했었습니다. 평생 가족만 위해 요리했지만 이번에는 저를 위한 선택이에요. 정희는 부동산에 들어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점포 임대 조건, 사업자 등록, 필요한 설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혼자서 하시기엔 좀 힘들지 않으실까요? 부동산 중개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한번 도전해 볼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노트를 꺼내 사업 계획을 세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반찬을 만들지, 가격은 어떻게 정할지, 재료는 어디서 구입할지, 하나하나 적어나가다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버린 인생이라고요? 아니에요. 이제라도 제 인생을 찾을 거예요. 정희는 노트에 적힌 계획들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설렘과 기대감이 가슴속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반찬 가게를 열기로 결심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동산과 임대 계약을 마치고 사업자 등록도 완료했습니다. 가게 이름은 엄마 손맛으로 정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희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정희 씨, 정말로 혼자 가게 하실 거예요? 김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가 가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표했습니다. 혼자라서 뭐요? 혼자면 어때요? 정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의 정희라면 이런 큰 결정을 혼자 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희는 달랐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를 위해 업체를 불러 상담을 받았습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깨끗하고 정갈한 느낌이면 충분했습니다. 주방 설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큰 냉장고 2대랑 가스레인지, 그리고 반찬 진열장이면 될 것 같아요. 정희는 머릿속으로 그려본 가게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실용적인 구조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정희는 매일 가게에 나가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가게를 보니 현실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가게 사장이 되는 거네요. 정희는 빈 가게 안에 서서 혼잣말했습니다. 60살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자 정희는 본격적으로 반찬 만들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어 보며 맛과 보관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시래기나물, 콩자반, 멸치볶음, 김치찌개용 김치. 정희는 메뉴판을 만들어가며 가격까지 정했습니다. 동네 다른 반찬 가게들을 돌아보며 시장 조사도 했습니다. 우리 정희 씨, 장사 수완이 있네. 미용실 원장님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희가 시장 조사를 위해 동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냥 열심히 해보려고요. 좋은 마음가짐이야. 나도 응원할게. 동네 사람들의 응원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처지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떨리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과연 손님이 올까요? 정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손님이 오지 않으면 어쩌지, 만약 반찬 맛이 없다고 하면 어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개업 당일 아침 정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래기나물, 콩자반, 멸치볶음, 깍두기, 무생채까지 5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해주세요. 정희는 요리하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35년간 가족을 위해 만들었던 그 정성을 고스란히 담아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9시 드디어 엄마 손맛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앞에 섰습니다. 작은 화분과 개업 축하 화환 몇 개가 가게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첫 손님은 의외로 빨리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청소일을 하시는 박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정희 씨 가게 열었구나. 축하해. 고맙습니다. 뭘 드릴까요? 시래기나물 좀 주세요. 우리 영감이 시래기나물을 좋아하거든. 정희는 조심스럽게 시래기나물을 포장해드렸습니다. 첫 매출 3,000원. 작은 금액이지만 정희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박 아주머니가 나간 후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장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김아주머니도 왔고 미용실 원장님도 들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정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주었습니다. 어머, 이 콩자반 정말 맛있네.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손님의 칭찬에 정희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아, 이래서 엄마 손맛이구나. 손님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정희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만든 반찬이 정말 맛있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정희 씨 가게 반찬 진짜 맛있어. 우리 남편이 다른 곳 반찬은 안 먹으려고 해. 깍두기도 아삭아삭하고 시원해서 좋더라고. 좋은 소문이 퍼지면서 매출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만 원도 안 되던 매출이 일주일 만에 15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정희는 하루 매출을 계산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돈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이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성취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희의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생겼고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희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김아주머니가 반찬을 사면서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완전히 딴 사람 같아.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정희는 거울을 보지 않고도 자신이 변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거웠고 손님들을 만나는 것이 기뻤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사 재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정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60살에 새로 발견한 자신의 능력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한 달 전과는 확실히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있었고 입꼬리도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끝이 아니었어요. 저를 찾는 시작이었죠.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 손맛 반찬 가게를 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면 단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고 오후에는 직장에서 퇴근한 사람들이 저녁 반찬을 사러 찾아옵니다. 정희 사장님, 오늘도 시래기나물 있죠? 물론이죠. 어제 새로 만든 거예요. 정희는 이제 사장님이라는 호칭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으려던 정희 앞에 낯익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철수였습니다. 한 달 전보다 더욱 초라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성그러지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정희야. 철수는 가게 문 앞에서 망설이며 정희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냉담하게 물었습니다. 철수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가게를 열었구나. 보시다시피요. 잘 되고 있어? 그런 걸 왜 묻어요? 정희의 차가운 반응에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희야, 나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드디어 철수가 본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영자한테 속아서 모든 걸 잃었어. 집도 돈도 모든 걸. 철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돌아오겠다고요? 정희야, 우리 35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세월이 아무것도 아니야? 철수가 간절한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의 정희라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희는 달랐습니다. 철수 씨. 정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제 청춘 35년을 버리고 다른 여자한테 갔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남은 인생은 영자 씨와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건 저도 이제 제 남은 인생을 살 거예요. 당신 없이 말이에요.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야, 제발. 안 돼요. 저에게도 자존심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철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이렇게 매몰차게 대해도 되는 건지. 하지만 정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뒷바라지를 할 생각이 없어요. 정희야. 이제 가세요. 손님들이 올 시간이에요. 정희는 철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철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더니 결국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철수가 떠나고 나서 정희는 가게 안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잘한 거겠죠?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가끔씩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직접 들어오지는 않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철수를 보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일주일 후 김 아주머니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정희야, 철수 씨 요즘 어디서 자고 있는지 아니?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찜질방에서 자고 있다더라. 친구 집에서도 쫓겨났다면서. 정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한 일 결과예요. 그래도 35년 살았는데. 김 언니, 그만해요. 저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정희의 단호한 말에 김 아주머니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정희가 가게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정희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뭐가 마지막이에요? 이미 끝났잖아요.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 평생 가장 큰 실수였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정희야. 철수 씨, 당신이 영자 씨를 선택했을 때 저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정희는 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요. 당신도 당신 길을 가세요. 내 길이 뭐가 있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찾으세요. 정희는 가게 불을 끄고 철수 옆을 지나쳐 집으로 향했습니다. 철수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희는 창문 너머로 철수가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정희는 커튼을 닫으며 혼잣말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철수의 초라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정희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철수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정희를 버렸듯이 이제는 정희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철수를 거절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갔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정말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정희는 가게 문을 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제까지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늘부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철수를 단호하게 거절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엄마 손맛 반찬 가게는 이제 동네를 넘어 인근 지역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정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고 저녁 8시까지 가게를 운영합니다.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정희가 평소처럼 멸치볶음을 만들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생생정보통 제작진 김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정희는 손에 묻은 기름을 닦으며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저희가 전국의 맛있는 반찬 가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데요. 사장님 가게가 입소문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희 가게가요? 정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동네 분들 말씀으로는 정말 엄마 손맛 그대로라고 하시던데 방송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정희는 순간 어리둥절했습니다. 방송이라니. 60살에 처음 시작한 작은 반찬 가게가 방송에 나간다는 것이 꿈 같았습니다. 제가 방송에 나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사장님처럼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드시는 분을 찾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방송팀이 가게로 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 장비들이 작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긴장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반찬 만드시면 돼요. PD가 격려해 주었지만 정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하지만 반찬을 만들기 시작하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시래기나물은 어떻게 만드시나요? 특별한 건 없어요. 시래기를 깨끗하게 씻어서 삶고 들기름에 볶다가 마지막에 국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춰요.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정성이요? 네,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해요.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요. 정의의 진심이 담긴 대답에 방송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님은 언제부터 반찬 가게를 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초에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뭘 하셨나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그냥 평범한 주부였어요. 35년간 가족을 위해서만 요리했는데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을 위해 요리하게 됐네요.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굳이 이혼 이야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일주일 후 정희의 가게가 저녁 뉴스에 나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게로 몰려와 함께 방송을 봤습니다. 어머, 우리 정희 언니가 텔레비전에 나오네. 정말 멋있어 보여요.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희는 얼굴이 빨개져서 쑥스러워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가게에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강남에서 심지어 인천에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 시래기나물 좀 주세요. 진짜 엄마 손맛인가요? 하루에 찾아오는 손님이 평소의 3배로 늘었습니다. 정희는 바빠서 점심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반찬을 더 많이 준비할 걸 그랬어요. 정희는 행복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후 3시가 되기 전에 준비한 반찬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내일 또 오겠습니다. 꼭 많이 준비해 주세요. 손님들은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 정희에게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형마트에서 반찬을 납품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저희 마트에서 정희 사장님이 만드신 반찬을 판매하고 싶은데요. 대형마트에서요? 네, 조건도 좋게 해드릴게요. 정희는 고민했습니다. 대형마트 납품은 큰 기회였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정희는 일단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놀랐습니다. 평소에 5배가 넘는 매출이 나온 것입니다. 정말 꿈 같아요. 정희는 계산기를 몇 번이나 다시 눌러봤습니다. 숫자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산에 있는 아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텔레비전에 나온 거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들이 봤구나.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해요. 우리 엄마가 유명인사가 됐다고. 아들의 자랑스러워하는 목소리에 정희의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아버지 일로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다니. 고마워, 아들아. 캐나다에 있는 영미도 인터넷으로 봤다고 하던데요. 엄마가 너무 멋있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은 생기로 반짝이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끝이 아니었구나. 나를 찾는 시작이었어. 정희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나는 정말로 나로 살고 있어요. 라디오에서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흘러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서글픈 기분이 들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희망찬 멜로디로 들렸습니다. 정희는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정희가 만든 반찬을 먹고 행복해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사랑은 배신했지만 제 삶은 이제 시작이에요. 정희는 환하게 웃으며 가게 불을 껐습니다. 60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꽃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신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